지금부터 정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의 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로소 설계를 배웁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투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투상을 설명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반드시 정투상을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정투상을 잘해야 설계를 잘하거든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정투상을 1년을 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했습니다. 대학교에 갔는데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실무 나갔어요. 당연히 설계 잘해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년, 전문대 나왔으니까 5년 동안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정투상을 1년 넘게 했어요. 설계 잘합니다. 현장 나갔는데 저랑 똑같이 입사한 친구가 있단 말이죠. 인문계 나와서 대학 나와서 취업했어요. 정투상 한 시간이 저랑 다르죠? 네. 현저히 실력이 떨어져요. 근데 한 3년 차쯤 지나잖아요. 그럼 실력 똑같아져요. 왜냐하면 정투상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정투상이라는 건 설계를 하기 위한 가장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설계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투상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정투상을 잘하는 사람이 설계 잘합니다. 자, 정투상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투시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투상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투시는 원근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게 투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체와 저 문 앞에 있는 물체,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있고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저쪽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입니다. 이건 투시예요. 그러나 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상은 여기서 무엇을 없앴냐면 원근감을 없애버린 겁니다. 원근감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물체나 저 문 앞에 있는 물체나 똑같은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설계는 투상입니다. 투시가 아니고요. 이해되셨나요? 설계는 정투상, 즉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원근감을 가지고 설계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설계를 할 때는 원근감을 다 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가나 다라 그림이 4개가 있죠. 이 중에 라버는 투시입니다. 라버는 투시예요. 소실점이 있죠? 소점이 있죠? 소점이라는 건 뭐예요? 사라지는 점이죠? 네. 저 소점이 1개 있으면 1소점 투시도, 2개 있으면 2소점 투시도, 3개 있으면요 3소점 투시도요. 쉽죠? 4개 있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3개밖에 없어요. 3소점 투시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는 2소점 투시도입니다. 우리 1소점 투시도 그릴 겁니다. 1소점 투시도 그려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번과 나번은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요. 등각, 좌우가 어떻게 됐나요? 각도가 똑같죠. 등각투상이라고 하고 다번은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각도가 하나만 올라가 있죠. 네. 가나 다는 투상입니다. 투상이에요. 원근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나 다에서는 원근감이 싹 빠져있는 투상으로 그린 거고 라번만 투시로 그린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가상의 면을 만듭니다. 이걸 투상면이라고 해요. 내가 바라보는데 사물이 있죠. 사물에 투상을 빼고 이렇게 쭉 끌고 옵니다. 그럼 투상면에 상이 맺히겠죠.
네, 그 맺힌 상을 그리는 겁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가상의 투상면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 꼭지점이 이렇게 쭉 당겨오겠죠. 여기 있는 꼭지점도 당겨오겠죠. 여기 있는 꼭지점도 당겨오겠죠. 쭉 이렇게 당겨옵니다. 근데 문제점,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이 여기죠. 여기 있는 꼭지점도 여기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원근감이 없으니까 두 점이 똑같은 자리에 찍히는 거죠. 이걸로 봐서는 여기가 빗면인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빗면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쪽 방향에서 본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쪽 방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빗금이 있으니까 아 여기가 빗면이구나.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렇게 파였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정투상이라는 건 하나의 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본 거나 혹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거나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같이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입체적인 그림을 도형을 놓고 얘를 앞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왼쪽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총 6개의 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투상은 뷰가 총 6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밑에서 바라보면 저면, 아래저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뒤에서 바라보면 배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배면이에요. 정면, 좌우측면, 평면, 저면, 배면. 총 6개의 면입니다. 뭐 저면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배면이 조금 애매하죠. 그죠? 저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높이뛰기를 배웠어요. 혹시 배우셨나요? 이렇게 높이뛰기 이렇게 박아 있으면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넘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배면뛰기요. 똑같은 배면이네요. 그죠? 저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왜 배면일까? 여기가 배면이잖아요. 여긴 등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 배면뛰기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야 되는데 왜 등으로 넘으면서 배면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등배자예요. 등이란 뜻입니다. 등쪽 뛰기란 뜻이에요. 그거를 한자로 써놔가지고 배면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뷰에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거, 측면에서 바라본 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자, 주의사항입니다. 설계를 할 때 이 좌우 폭이 틀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딱 올려놓고 비교하거든요. 위치를 맞춰놓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틀어지면 폭이 틀어지면 안 돼요. 크기가 달라져도 안 돼요. 가번 나번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위치를 다르게 설계하면 안 돼요. 똑같이 올려서 아, 이 점이 여기, 이 점이 여기 이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크기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면 설계자는 무슨 얘기예요? 너 엿먹어봐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설계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좀 그림이 어려워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정투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 몇 번 더 보세요. 머릿속으로 꾹꾹 밀어 넣으세요.
한 번 더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확실히 정투상 이해되셨죠? 네. 이게 뭐냐면 투상 원리 보면 여기 보면 일각법, 이각법, 삼각법, 사각법 되어 있죠? 네, KS는 삼각법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운데 십자선 있죠? 얘는 평면의 위치입니다. 평면선이에요. 평면선이고 얘는 우측면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정면을 여기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정면이 여기 있고 평면이 여기 있고 우측면이 여기 있네요. 이게 일각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선이 무슨 선이라고요? 평면선이요. 자, 다시 보세요. 아이고, 정면이 여기 있어요. 그럼 정면이 여기 있고 평면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위로 가고 우측면선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려요. 이게 삼각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시다. 여기다가 정면도를 놨습니다. 그러면 평면이 아래쪽에 있죠. 정면이 있고 평면이 아래쪽에 있고 우측면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자, 이렇게요. 정면, 여러분 입장에선 정면, 우측면, 그 다음 평면을 어디다 그려요? 아래다 그려요. 이게 이각법. 이해되세요? 다시 보세요. 자요. 내가 정면을 여기다 놨어요. 사물을 여기다 놨습니다. 정면이 여기 있죠. 그죠? 똑같이. 근데 평면이 어디 있어요? 평면선이 여기 있죠. 우리 기준으로는 정면 위에 평면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평면선이 어디 있어요? 아래 있죠. 근데 일각법은 정면 아래다가 평면을 그리는 겁니다. 자요. 이 수직선이 뭐라고요? 우측면입니다. 그럼 우리 기준에 정면이 있으면 우측면이 오른쪽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각법은 어디다 두라고요? 왼쪽에다 두라고요.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일각투상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각투상은요.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아래쪽에, 우측면은 우측에. 삼각법은요.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은 위에, 우측면은 오른쪽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죠. 사각법은요.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은 위에, 우측면은 왼쪽에 그리는 걸 사각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어디예요? 바로 저 삼각법인 거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 중에 3사분면에다가 정면을 놓으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투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각투상, 삼각법을 기준으로 한 투상. 그래서 삼각투상 혹은 정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투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삼각투상하는 방법을. 과제물을 같이 볼까요? 자, 과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투상을 할 때 평면을 기준으로 할까요? 정면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우측면을 기준으로 할까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정면을 기준 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정면을 기준 삼으시면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특징이 가장 많은 것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특징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이쪽에서 바라본 게 특징들이 제일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본 걸 정면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 크기가 여기가 30, 높이가 20, 여기 폭이 10, 3, 2, 1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갑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그리고 왼쪽 하단을 지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왼쪽으로 30mm 옮깁니다. 옵셋 30mm. 그 다음 이 수직선을 아래로 20mm 옮깁니다. 옵셋 20mm. 그러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나오죠. 네, 얘가 정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만드는 게 바로 정면이에요. 정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 있는 선들은 필요 없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림으로 지웁니다. 네모난 이 사각형이 바로 정면도.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정면이라 그랬잖아요. 이 조그만 사각형이 이 위로 적당히 선을 그립니다. 선을 그리는 방법 잘 보세요. 이 선에서 적당히 띄워서 수평선을 쭉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 45도 사선이 만나면 여기서 클릭하고 수직으로 선을 내려긋습니다. 이렇게요. 요 간격은 다시 설명하지만 적당입니다. 값이 없어요. 수평선을 쭉 그리다가 45도 사선이 만나면 클릭하고 수직으로 내려서 클릭. 그 다음 옵셋 10mm.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나머지 선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사선은 어디까지냐면 대략 여기 어디서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필렛 사선과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이 사선은 딱 여기까지예요. 이 바깥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트림. 자, 펜슬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잘라내면 네, 이렇게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그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라인, 수평선, 다시 수직선, 자, 45도 사선, 옵셋 30mm, 아이고 30mm가 아니구나. 옵셋 20mm, 옵셋 30mm. 자, 트림으로 끊을 거 끊고 다시 라인, 옵셋 10mm. 자, 필렛, 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 옵셋 10mm.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트림으로 자르셔도 되고 혹은 필렛으로 마무리하셔도 되고. 자, 정면은 이렇습니다. 그럼 평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야죠. 옵셋 10mm. 그럼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 있는 모서리, 여기 있는 면이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겠죠. 그러면 그릴까요? 말까요? 네, 그려야 됩니다.
안 보이는 선인데 그려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뭐로요? 그리고 히든선, 은선으로요. 이렇게 은선으로요. 안 보이는 선이잖아요. 여기 면을 그려야 돼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여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여기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그려보시죠. 30 옵셋 20 라인 적당히 띄워서 옵셋 10 필렛 나머지 트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mm. 자, 트림.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여기 있는 요선이 이렇게 비쳐 보일 거란 말이죠. 네, 옵셋 10mm. 자,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여기 면이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요 면은요? 네, 보여야 돼요. 라인 이렇게요. 다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은선으로 처리.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그 다음에 45도 사선 옵셋 30mm 옵셋 20mm 그 다음 라인 적당히 옵셋 10mm 필렛 그리고 나머지 트림. 옵셋 10mm 트림 그러면 이 선 올라갈 거고 이 선 보이겠죠. 옵셋 10mm. 네, 얘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4개가 다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